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등식이란 말이죠. 등식.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 하나는 방정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항등식이 있죠. 항등식.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정식이 있어서 2x-1이 3이랑 같더라. 이것이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뭐야? x가 2일 때만 만족하는 식이다 이거죠. 우린 이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x 더하기 1을 제곱한 식이 이꼴, 그러니까 등식이죠. 이꼴이니까 걔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과 같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때는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요. x에 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x에 어떠한 실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거든. 우린 이러한 등식을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 일반적으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숫자를 대입해서 풀 것이냐, 수치 대입이냐, 아니면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 거냐 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뭐 둘 중에서 편한 거를 이용하면 됐었고, 중요한 거는 문제를 봤을 때 걔가 등식이라고 했을 때 그 등식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 2-1번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등식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다? 상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특정한 값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값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항등식을 얘기할 때는 그 항등식이 무엇에 대한 항등식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제는 아 얘는 항등식이야.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왜요? K가 어떤 수가 된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주어진 게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지금 주어진 이렇게 표현된 이놈은 이렇게 표현된 이놈은 예쁜 식이다, 예쁘지 않은 식이다, 예쁘지 않은 식인 거라고. 왜?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 식을 뭐에 대해서 묶어줘야 되는 거다? K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걔를 K에 대해서 묶어서 다시 한 번 식을 세팅해주면 그럼 결국 주어진 식은 K로 묶어주면 묶이는 것은 EX 그 다음에 K로 묶이는 것은 플러스 Y 마이너스 U. K로 묶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냥 쓸게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럼 걔가 항등식이 되려면 숫자를 대입한다면은 요 K에 0을 대입하든 K에 1을 대입하든 K에 1을 대입하든 성립한다 라고 해서 뭐 숫자 2개 정도를 대입해서 K에 0 집어넣어서 식 하나, K에 1 대입해서 식 하나 세워서 연립하면 되겠지만 개수비교법으로 문제를 푼다면 결국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뭐다? 이 값이 얼마? 0이고 이 값도 0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어떤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각각의 K로 묶었을 때의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된다. 아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두 식을 연립해주면 X랑 Y를 구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X랑 Y 구해서 두 개 더하면 또 4가 되는 거 확인은 가능할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K에 대한 항등식이었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주어진 식을 K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는 몇 개 문제들을 항등식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K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 이제는 주어진 식이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아, 이건 뭐야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인데 실제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있는 식이어야 되거든. 등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주어진 이 값은 주어진 식 자체가 x 더하기 b분의 a-3x가 걔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고 현재 이렇게만 보면 얘는 등식은 아닌 거죠. 하지만 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는 뭐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걔가 는 그냥 K다. 근데 그 K는 일정한 수인 거죠. 즉 K는 뭐란 얘기야? 일정한 수란 얘기는 변수가 아니라 그 K는 어떤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아, 이 얘기인데 그럼 이것은 X가 어떤 수가 된다 하더라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놈은 이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항시킨 다음에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넘겨주면은 A-3X가 KX 더하기 KB가 되고 넘겨서 풀 수도 있지만 넘기지 않아도 얘가 항등식이면 즉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의 X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된다. 항등식의 기본 성질. 그러니까 아, K는 마삼이구나. 그럼 K의 마삼을 집어넣어주면 A가 -3 B가 돼야 되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개수가 같다. 상수항의 개수가 같다. 그러면 A가 마삼B니까 따라서 A 대신에 -3B를 집어넣어주면 B분의 A는 -3. 3번이 정답이네요. 아, 항등식에 대한 그러한 유형들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항등식에 대한 다른 유형 2-3번. 이제는 2-3번에서 다음 등식 a 곱하기 x-2y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2는 5x-y 더하기 c가 이제는 x,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이제는 뭐다?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주어진 식을 예쁘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x끼리 묶어주고 y는 y끼리 묶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상수의 값으로 묶어서 식을 써주면 그럼 이거는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다. 이 값이 0이다. 그리고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겠죠? 그럼 다 빵빵빵이 되는 그러한 A, B, C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완성해주면 그냥 뭐 A가 2, B가 3, C가 2 이렇게 나와요. 뭐 끝까지 풀지 않을게요. 뭐 기본적 문제고 그냥 주어진 게 무엇에 대한 항등식인지만 밝혀낼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요 이제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 항등식이다라고 한다면 걔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고 개수 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고 지금 나는 세 문제를 다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봤는데 그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항등식은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 그리고 세 번째가 나눗셈. 이렇게 보면 좋아. 나눗셈도 항등식인 거야. 나눗셈도.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눴어.
A를 B로 나눴어. 꼭 숫자의 나눗셈은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눴어 라고 한다면 우리 나눗셈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쓰잖아. A를 B로 나누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입니다 라고 식을 쓴다고. 그럼 이거는 등식인데 이게 무슨 등식이란 얘기야? 방정식이다? 항등식이다? 얘는 뭐다? 항등식이란 얘기죠. 나눗셈에 대한 이 식을 써버리면 이 식은 이게 만약에 x가 포함된 그 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은 식인 거라고. 그러니까 나눗셈은 항등식이에요. 따라서 이런 나눗셈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 푸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항등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를 비교해서 즉 이 식을 다시 전개해서 같더라 개수 비교로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눗셈을 새로운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눗셈도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 개수를 비교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지. 나눗셈은 항등식이니까. 나눗셈은 항등식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뭐 기본적인 세세한 이론들을 한번 스스로 정독해 보시고요. 문제 통해서 이론 쭉 얘기를 할게요. 2-4번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2-4번. x에 대한 다음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1을 걔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대요. 그럼 만약 걔를 항등식의 관점에서 그냥 푼다면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쓰자고 만약 이렇게 쓰고 싶다면 그럼 걔는 뭐인 거야? 는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니까 몫이 q. 근데 얘는 두 번 나누고 있으니까 몫을 그냥 q1 x라고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동시에 x-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8이다. 그럼 그렇게 쓴다면 이 꼴 똑같은 식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왜? 같은 이놈을 나누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다시 이 꼴 이제는 x-2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의 몫은 q2x고 그 나머지는 18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A랑 B의 곱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건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이야. 그 얘는 물론 이 QX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개수 비교로 푸는 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가 안 돼. 그럼 뭐 하겠다? 수치 대입법 하겠다.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 또 x에다가 2. 어차피 a랑 b를 구하고 싶은 거면 식이 몇 개 필요한 거니? 2개 필요한 거예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있으면 돼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a랑 b를 구하려면 2개의 식이 필요한 거고 그 2개의 식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하겠다. 여기겠죠. 그렇죠? 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두 식을 비교하겠다. 항등식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된다. 이게 항등식의 관점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를 B로 나눈 거잖아. 근데 그 B가 만약에 1차식이라면 이 B가 만약에 1차식이라면 그러니까 요 B가 AX 더하기 B 이렇게 1차식이라면 당연히 이 나머지는 뭐다? 상수항이겠죠. 항상 나누고자 하는 것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돼. 그러면 요 R은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몫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거야. R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건 항등식이거든. 그럼 당연히 R을 구하려면 X에다가 수치 대입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아, 이 r은 뭐랑 같은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그럼 이놈을 x에 대한 함수 fx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머지는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죠. 나머지 정리. 그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뭐냐?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러면 이놈이 0이 되는 그 x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다. 왜?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을 하겠다. 그러면 2-4번 문제를 풀 때 이제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풀죠? 똑똑한 애들은 이 식을 쓰진 않아요. 얘가 1차식이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풀죠. 거기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냥 fx다라고 쓰세요. f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그어놓기를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의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그거 대신에 뭐라고 써요? f 마이너스 1은 0이다. 또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18이다. 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쓰는 거야? f2는 18이다. 아,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푼다 이거죠. 굳이 이 식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식을 쓰고 문제를 푸세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나는 나의 목표는 저 높은 곳에 있다. 나의 목표는 그래도 그 꼭대기 그 최상위까지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점진적으로 문제를 보자마자 이 식을 쓰기 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르는 게 더 좋다 이거지. 나중을 위해서는. 이것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해서 푸는 거고 그것은 항등식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쵸? 자, 계속 해볼게요. 해주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2-5번 2-5번 식을 먼저 쓸게요.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닌 2차식으로 나눈 꼴이면 일단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니면 얘가 1차식이 아니면 그냥 이 완벽한 항등식을 쓰고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5번에는 fx를 이 꼴 뭐랑 같다? x-1 곱하기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다. 그리고 나머지가 x 더하기다. 라고 쓸 수 있죠.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다. 똑똑한 애들 어떻게 쓴다고요? 걔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왜? 1차식이니까. 똑똑한 애들은 뭐라고 쓴다야? f 3은 8이다 라고 쓰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럴 때 q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뭘 구하라? 역시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q3을 구하라. 어떤 식을 ax 더하기 b로 나눈 나머지는 f-a분의 b였잖아. 그러니까 q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q3의 값이 얼마니를 묻는 건데 간단하죠. f3, q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뭐를 집어넣겠다? 3을 집어넣겠다. 항등식이니까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이 좌변은 f3이고요. 그거 8이죠. 8 이꼴 x에 3 집어넣었으니까 3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1 곱하기 q3 x에 3 대입하니까 더하기 4. q3은 2가 되네요. 2죠.
겁나게 쉬운 거죠. 겁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의 문제들은 겁나게 쉬운데 주어진 것은 뭐냐면 식을 길게 쓰느냐, 식을 짧게 쓰느냐, 헤매느냐, 헤매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식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억지로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잘 줄이는 게 쉽지 않으면 그냥 전체 식을 쓰는 게 좋아.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식 자체는 조금은 줄여주는 게 좋다. 자, 그럼 이거 다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게 뭐야?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바꾸는 게 인수분해죠. 그런 게 인수분해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 3이라는 식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다항식인데 이걸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얘를 2개 이상의 곱셈의 식으로 바꿔야 돼. 그 얘를 2개 이상의 곱셈의 식으로 바꾸면 뭐 이따위를 물어봐요. 이거잖아요. 이게 인수분해거든. 그러면 이거가 인수분해가 이런 얘기는 그럼 도대체 인수는 뭐냐? 인수는 이런 놈이 인수인 거죠. 얘의 인수는 x 빼기 3이야. 또 이거의 인수는 x 더하기 1이야. 물론 얘도 이거의 인수야. 어쨌든 뭐 이렇게 얘는 곱셈의 식으로 바꿨을 때 그럼 그 덩어리들 곱셈으로 바뀐 그 덩어리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놈들을 우리는 인수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어떤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x-1을 인수로 갖는다면 얘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면 이것이 x-1을 인수로 가지면 뭔 말이에요? 얘가 x 빼기 1 곱하기로 시작하는 꼴로 곱셈으로 묶인다는 얘기잖아요. 뭐다? 주어진 이 식은 x-1 곱하기의 꼴로 바뀐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이 뒤에는 곱해서 얘를 만들려면 x가 필요한 거고 상수끼리 곱해서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왜? 항등식이니까. 그럼 뒤에는 뭐야? 마이너스 b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주어진 식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얘 곱하기 어떤 꼴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결국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지면 이놈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란 얘기잖아. 이게 같은 얘기죠. 어떤 식을 x 빼기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빵이래. 주어진 식은 x-1을 인수로 갖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한다고. 인수정리. 그러면 어떤 fx가 있는데 이 fx가 있는데 그 fx가 ax 더하기 b를 인수로 가지면 그러면 걔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fx는 ax 더하기 b 곱하기 b1이다. 곱하기 b1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지면 결국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f-a분의 b는 0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역으로 f-a분의 b가 0이면 fx는 ax 더하기 b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헷갈리면은 fx는 x 빼기 a분의 b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이게 뭐가 문제야. 딱 그냥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되게 혼란을 겪기 시작하거든.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일단 그거랑 관련된 기초 문제가 2-6번이에요. 2-6번에 2-6번 6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당식 px가 있는데 그 px가 p 2분의 1이 p 3분의 1과 같고 걔가 p 4분의 1과 같은데 그놈이 빵이다라는 얘기는 px는 뭐다? 2분의 1이 0이니까 px는 x-2분의 1을 인수로 갖는다. 또 px는 x 빼기 3분의 1도 인수로 갖고 x 빼기 4분의 1도 인수로 갖는데 근데 그 p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니까 그 더 이상 인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px는 그냥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2분의 1 x-3분의 1 x-4분의 1 곱하기 몫은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곱하기 삐리리이지만 그 삐리리가 1이 돼야지만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씩 되는 거잖아요. 이 식으로부터 px는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네요. 근데 기출문제죠. 그럴 때 뭘 구하래요?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p1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냥 p1 x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 1 집어넣어서 그냥 값 계산하면 끝이다. 이게 인수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문제들은 지금 아까 10번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쉬우니까 그냥 되게 쉽게 풀 수 있지만 그냥 문제를 통해서 뭐 이제 이론들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15번 있죠. 그 15번 거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 15번 그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 15번 내용은 자 이제는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누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fx를 나누고 싶은 거야. 뭘로? 2차식으로. fx를 2차식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 그때 이 몫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2하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1차 2하 nx 더하기 n 이렇게 될 텐데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나머지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가 만약에 1차식이면 간단하죠. 이게 1차식이면 나머지는 이게 ax 더하기 b면 나머지는 f-a분의 b다. 나머지 정리 끝. 이거지만 얘가 2차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어떻게 구할래? 라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2차식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거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얘를 푸는 방법이 다 달라져. 첫 번째. 그럼 요 2차식이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럼 이건 나머지 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럼 나머지 정리. x에다가 뭘 대입해? 알파. 또 x에 베타 대입해서 연립 이거죠. 만약에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나서 x에다가 알파,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해서 그냥 연립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끝이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럼 걔는 오케이야.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주어진 저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 2차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나눈다예요. 그냥 직접 나누는 거야. 그냥 얘로 그냥 직접 나누는 거지. 직접 나눈다야. 나눈다.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요 1번 같은 경우에 이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x에다가 알파, x의 베타를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니까 그 수치 대입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꼭 숫자를 대입하는 건 아니야. 꼭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얘가 0이 되면은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얘가 인수분해 되진 않지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이 되는 상황을 대입하는 거예요. 상황을 대입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의 10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이것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어요. 그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나머지를 구하래. 근데 생각을 해봐. 얘를 얘로 나눴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직접 나누고자 했더니 10차 함수를 2차 함수로 직접 나누는 거는 이건 좀 오버 아닌가요? 미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놈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거 항등식이니까 얘랑 얘는 같은 식이잖아. 그럼 이것만 0으로 만들면 그럼 얘가 얘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근데 나머지는 어찌 돼야 돼? 1차 이하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놈을 1차 이하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 얘가 0이라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을 보면 왠지 뭐를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잖아요. 뭘 곱하고 싶은데요?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잖아. x 더하기 1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지 않니? 그치만 근질근질하잖아. x 더하기 1 막 곱하고 싶잖아. 너희들 딱 보자마자 저거 x 더하기 1 곱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면 그냥 쳐다봐.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쳐다보는 거야. 들잖아. 그치? 네. 그래. 그러니까 x 더하기 1 곱하는 거지. 그럼 뭐가 나와요? x 세제곱 더하기 1은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1차 이하가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x 10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죠. x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x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죠?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남는 거 아니냐. 얘는 1차 이하인 거 맞잖아. 그럼 얘가 바로 rx인 거죠. 그게 이 얘기라고요.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이 되는 상황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집어넣어서 이놈이 1차 이하의 식만 뽑아내면 그놈이 나머지인 거다. 세 번째 방법은 그냥 항등식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것은 직접 나눈다의 개념보다는 나누고자 하는 얘가 차수가 작을 때, 차수가 작다면 예를 들어서 차수가 작은 거 x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를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로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얘가 당연히 3차를 2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식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니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 되려면 그 나머지는 x 더하기 a고 그럼 여기가 나머지가 mx 더하기 l이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직접 나눈다기보다는 이거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항등의 성질 어쨌든 이용해서 어쨌든 문제를 그냥 풀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문제 나오니까 그냥 그때 차차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이런 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법이 있는 거죠. 직접 나눌 것이냐 아니면 그냥 0이 되는 상황을 대입할 것이냐 또는 개수비교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수치 대입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항등식 자체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주어진 요 2차식이 이제는 완전 제곱의 꼴로 주어지면 어떻게 풀 것이냐. 주어진 요 2차식이 완전 제곱꼴이면 내가 분명히 어떤 수를 대입하려면 최소한 2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얘를 구하려면. 근데 이게 완전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푸냐? 일반적으로는 연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죠. 연조립제법. 주어진 식을 x-알파로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 그리고 또 나눌 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x-알파로 2번 나눠주면 돼요. 조립제법을 2번 쓰겠다. 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차수가 작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근데 항등식의 성질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고 아니면 인수정리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문제를 풀면서 그 상황이 나올 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흐름은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는 좀 해봤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2-7번입니다. 2-7번. 이론은 거창하지만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이제 정석 문제를 이제 과제로 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좀 있을 거야. 근데 오늘 나가는 진도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그냥 fx를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6이다. 물론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식을 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뭔가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냥 완벽한 식을 그냥 한번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잡하니까. 그러면 fx를 x-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q1x 여러 개의 식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6. 하나 끝. 그쵸? 그 다음에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6x 더하기 1이니까 같은 fx니까 여러 번 쓰지 말고 그냥 는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만 그럼 몫이 q2x 나머지가 6x 더하기 1. 그런데 얘를 x-1 곱하기 x-2로 나눌 때 얘를 x-1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니까요. 우리 그 나머지를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놓는다면 자, ax 더하기 b를 구하려면 나머지를 구하려면 항상 앞대가리에 있는 이놈이 0이 되도록 만들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 얘가 0이란 얘기는 x에 뭘 대입하겠다는 얘기니? 1과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다 같은 식이야. 그럼 x에 1 집어넣어주면 6이네요. 그러니까 6은 이꼴 x에 1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 또 x에다가 2를 넣겠죠. 왜요?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요 식에 넣으면 되겠네요. 13 이꼴 x에 2를 집어넣었으니까 2a 더하기 b다. 연립해주면 ab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가 ax 더하기 b니까 나머지 7x-1 나와요. 되게 쉽죠, 그쵸? 자, 식만 그냥 세울 수 있으면 돼요. 그죠? 나눠서 되면 항등식이니까 식 세워서 수치 대입법으로 접근한 거야. 그러면 2-8번 똑같이 지금이랑 똑같이 그냥 식만 세워볼게요. 똑같이 완전 똑같은 문제죠. 생각 없이 푸는 거죠. fx가 2차식인데 항상 2차식이면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 3 곱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fx를 얘로 나눴더니만 나누어 떨어졌다. 요 놈이다. 그 다음에 fx 빼기 4가 x-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냥 식을 그냥 완벽하게 그냥 쓸게요. 그러면 그 말은 fx는 x-1로 나누면 몫이 q2x고 그러니까 뭐야? 마사를 이항시키면 더하기 4다. 라고 식 쓸 수 있어.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그냥 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마지막 줄을 식으로 써주면 그 뭐가 되는 거야?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x-1 x 더하기 1 그러면 q3x고 그러면 그때가 뒤에 뭐가 되겠니?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ax 더하기 b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그럴 때 뭘 구하라가 문제다?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자, 요걸 구하라가 문제죠. 맞아요? 원래는 fx 더하기 1을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똑같잖아. x에다 뭘 넣으면 되겠다? 얘가 0이 되는 x에다가 1을 넣고 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각각 여기서부터 갖고 갈 수 있고요. 그럼 방금 전이랑 완전히 같은 문제 이렇게 되죠. 완전히 같은 문제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x가 아니라 장난인 거죠. fx 빼기 4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 4 나중에 그냥 이항시킨 식 쓰면 되는 거고 fx 더하기 1을 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1을 이항시킨 식을 그냥 쓴 거야. 약간 더 확장이 된 건데 그럼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자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자. 조금 더. 2-9번이죠. 이제 사고의 영역을 약간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생각 없이 식을 써주면 2-9번 fx를 저 2차식 또 인수분해가 돼요. x 더하기 3, x-2.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빼기 3이니까 라고 식을 쓸 수 있고 문제는 x 곱하기 fx-1을 이거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라.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죠?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놈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x에 집어넣은 거다.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f2를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맞죠? 주어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식을 써주면 이건데 x 곱하기 fx-1을
x 빼기 3으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을 것이고 그냥 똑같이 QX라고 할까요?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가 0이 되면은 R인 거다. 그 말은 X에 3을 집어넣겠다. X에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2인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식을 쓰지 않아도 주어진 요 상황을 봤을 때 그냥 3F2를 구하라는 얘기구나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요 식 자체가 이게 별로 이렇게 막 생소하다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을 거야. 왜? 그나마 한 바퀴 수학상을 돌렸으니까 한 바퀴 돌렸으니까 크게 이게 부담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3을 집어넣은 3F2를 구하시오. 그 문제였죠. F2는요. 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F2는 5네요. 얘는 5, 3, 15. 정답 15가 됩니다. 연조립제법. 연조립제법. 오늘 일반적으로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2-10번처럼 2-10번처럼 저렇게 주어진 식을 딱 보면 이거 연조립제법이 생각나야 돼. 어떤 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4를 걔를 식을 바꿨더니만 x-2의 세제곱 더하기 a x-2의 제곱 더하기 b x-2 더하기 c랑 같다면 a랑 b랑 c를 각각 구하고 싶은 거죠. 각각 구하고 싶으면 이것은 뭐다? 연조립제법이다. 주어진 식을 x-2로 한번 나눴다면 x-2로 한번 나눠주면 몫이 뭐가 되죠? x-2로 묶어주면 몫은 x-2의 제곱 더하기 a x-2 더하기 b 그리고 나머지가 c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개수 1, 그 다음에 마 3, 5, 마 4, 걔를 x-2로 나눠주면 그럼 여기다가 2라고 쓰죠. 조립제법이니까. 그러면 1 내리고 2개 곱하고 2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2. 그러면 그 2가 즉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c다. 요 c는 2네요. 그럼 그때 몫은 얘가 몫이죠. 물론 지금 이제 몫 자체가 요 식이 요 a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식은 뭐야?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 거야. 그게 얘랑 똑같은 식인 건데 그럼 다시 다시 이 식을 또 뭘로 나눠주면 x-2로 또 나눠준다면 그러면 그때 몫은 x-2 더하기 a가 되고 나머지는 b가 되지 않느냐. 이 몫이 얘랑 같으니까 그럼 그놈을 다시 x-2로 나눠주면 내리고 2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5. 그럼 그 5가 바로 요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식을 x-2로 또 나눠주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면 3인데 그럼 그 3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a가 될 수밖에 없다. 같은 논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x-2로 계속 나눠주면 순차적으로 남는 그 나머지들이 순차적으로 C, B, A 마지막에 1이 나오는 이런 구조죠. 그것을 우리는 조립제법을 여러 번 썼다. 연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연조립제법이 생각나야 돼요. 자, 보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식이죠. 그렇죠? 유도하기 위해서 쓴 거고 실제 이렇게 풀진 않죠. 그냥 바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첫 번째, 요 상황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아하, 당연히 연 조립제법 이 떠올라야 돼. 당연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식을 fx라고 할게요. 이 식이 fx예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f 2.01을 구하래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게 fx인데 f 2.01을 구하래. 그럼 2.01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할 거니? 아니죠. 뭐가 생각나요? 그래도 연 조립제법이 생각나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를 이 형태로 바꿔서 여기 x에다가 2.01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 값이 쉽게 나오는 거잖아. 만약에 f 1.99를 구하래. 그래도 뭐가 생각나? 연 조립제법이 생각나야 돼. 그럼 도대체 이런 꼴이면 이 식을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 2.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는 2.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x-2로 계속 나눠서 식을 바꿔주는 거야. 즉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로 계속 나눠주는 거지. 라고 해서 이 형태식을 만들어내고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겠다. 왜? 두 식은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 여기다가 대입하는 얘가 대입하는 같은 식 아니냐. 요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식으로부터 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놈도 연조립제법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더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연조립제법이죠. 우리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굿으로 시작한대요. 굿. 그리고 잘 때도 굿 하고서 잔대요. 항상 굿으로 시작해서 굿으로 끝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나 죽겠다로 시작해서 나 죽겠다로 끝난대요.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저 빨리 끝으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아무튼 죽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데요.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고 돈 좀 다 쓰고 죽을걸. 아이고 젊을 때 좀 건강하게 좀 이렇게 좀 운동 좀 할걸. 아이고 다리가 좋을 때 다리 안 아플 때 여행도 좀 다리가 죽을걸. 껄껄껄 하면서 죽는데요.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껄껄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도 좀 열심히 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괜히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 좀 할걸. 이런 거, 그런 걸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껄껄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치? 죽겠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집에 학교 오기 전에, 가기 싫어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가서 좀 많은 걸 배우니까, 가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기분 좋게 가겠다. 이렇게 굿으로 시작해서 수업도 굿으로 끝날 수 있게끔 아무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과제가 조금 오늘 좀 많죠. 3단원, 4단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죽겠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에 두 단원을 끝냈다.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복하다. 네, 좀 행복하죠.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참 행복한 거야. 행복하고 기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굿으로 시작해서 굿으로 끝나는 수업을 합시다.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fx라는 놈이 있는데 이 fx가 n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 fx가 오름차수로 써볼까요?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부터 땡땡땡 해서 그냥 an, x, n제곱으로 끝나는 이러한 어떤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수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지. a0는 어떻게 구하죠? a0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죠. 그쵸? a0는 x에 0 대입한 거야. f0과 같아요. 그러면 개수들의 총합, 그러니까 a0
더하기 A1 더하기 부터 AN까지 개수의 총합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X를 대입하면은 얘가 나오잖아. 이꼴 F1이죠. 그럼 이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하는 뿔마가 반복하는 꼴은 당연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그럼 개수가 이제는 한 칸씩 건너뛰는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는 놈은 어떻게 구한다? 이놈과 이놈을 더해서 이루는 거.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는 것은 1을 집어넣은 거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거고, 마찬가지로 A1, A3, A5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는 이놈들도 두 식을 빼서 2로 나눈 거죠. 빼서 2로 나눈 건데, 근데 문제가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는 않는 경향들은 있어요. 좀 복잡하게 나오면 꼭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넣고 또는 2분의 1을 넣고 이렇게 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물론 중간에 x의 k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냥 전체 개수가 아니라 그냥 전개했을 때 이거 x k제곱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주어진 식의 전개식을 생각해서 푸는 거.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게 일반적인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지금 2-11번이죠. 2-11번에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세제곱이 있는데, 그거를 전개했더니 x6제곱 더하기 a5x5제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a1x 더하기 a0까지 끝났다. 근데 그 상황에서 a0, a2, a4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인 거라고. 뭐죠? 한 칸씩 건너뛰는 놈이니까 왠지 이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싶고,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일단 먼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x에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2의 세제곱 8은 1 넣었으니까 1 더하기 a5, a4, a3, a2, a1, a제곱이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의 세제곱 216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A5 더하기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더하기 A0인데, 얘를 구하려면 두 식을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두 식을 더하면 224는 2로 묶어주면 1 더하기 A4 더하기 A2 더하기 A0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112 넘겨주면 얘는 111이다가 나오네요. 얘는 기본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몇몇 문제들을 이렇게 살짝 꼬을 수도 있고, 이걸 더 많이 꼬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직접 대입한 결과를 쓰면서 느낌으로 가는 거죠. 느낌으로.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면 얘가 전부 다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형태, x에 1 넣는 거랑 뿔마가 되는 마이너스 1 대입한 두 식을 가지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서 접근해보면 됐을 거야. 그렇죠? 개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12번. 2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 2차식이 x-2의 제곱이네요. x-2의 제곱. 완전 제곱꼴이죠.
우리 아까 했던 그 정리했던 그 놈과 관련된 문제인데 12번에 주어진 다항식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b가 걔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요거예요. 자, a랑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얘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다. 여기에 그러니까 식 자체의 문제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왼쪽을 그냥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식을 안 보고 그냥 x 빼기 2의 제곱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연조립제법이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연조립제법이에요. 연조립제법이에요. 완전 제곱꼴로 나눈 식에서의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연조립제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를 이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항등식으로 갈 수 있어요. 또는 인수정리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아까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나눴을 때 완전 제곱꼴은 2차식인데 그게 완전 제곱꼴이면 1번째로 푸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 연조립제법이냐 항등식이냐. 얘는 둘 다 가능한 게 이게 항등식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기껏해야 3차를 2차로 나눈 거거든. 그럼 3차를 2차로 나누면 QX는 QX지만 그 QX가 뭐다? 1차식이다. 그럼 그 1차식인데 무슨 1차식이냐? 당연히 최고차함기수가 1이니까 그럼 여기 QX도 뭘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X로 시작해야죠. 그럼 요 QX는 누구냐면 X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해서 4b가 나와야 돼요. 상수끼리 곱해서. 이게 상수가 요거 전개하면 4잖아요. 그럼 4 곱하기 상수가 4b야. 그럼 뒤에는 뭐다? 더하기 b인 거죠. 그러면 항등식으로 푼다는 것은 그냥 이거 전개하는 거야. 그거랑 이거랑 같더라. 개수비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인수정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 주어진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식은 x-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다. 그러면 x-제곱 이외 나머지 인수는 뭐냐? x 더하기 b인 거지. 그쵸?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라고 생각한 거야. 자, 문제 풀 때 어떤 것을 포인트로 잡냐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3차식이 아니라 4차식이라든가 5차식이 되면 그때는 이런 빨간색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는 거다? 연조립제법이다. 그럼 얘를 연조립제법으로 풀려면 그냥 간단하죠. 조립제법을 두 번 쓰는 거죠. 개수 1, A, 막 8, 4, B, x-2로 나눴으니까 2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4a 더하기 4b 막 8인데 나누어 떨어진다. 얘는 0이다. 그럼 다시 한번 또 x 빼기 2로 또 나누면 때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2a 더하기 8 더하면 4a 더하기 4 얘도 0인 거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b는 3 됐죠? a랑 b 구했네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왜 같이 아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파란색이 편할 수도 있고 빨간색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그 유형 자체가 똑같이 보이지만
이 fx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요거였죠? 완전 제곱의 꼴에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얘는 둘 다 가능한 거고 둘 다 가능하니까 둘 중에 느낌 가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13번. fx가 있는데 f1-x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사다. 이것을 이렇게 쓰지 말까? 자, 아무튼 얘를 x-1로 나눴더니만 나머지가 -4였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인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뭐다? 1 집어넣어주면 f 0이고 그게 -4입니다. 요 얘기네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줄은 그러면 f0이 마사란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x에 뭘 대입할 거야? -1과 또 x에 4를 집어넣겠죠. 그럼 x에 -1 집어넣어주면 -1 곱하기 f-1이 0. f-1이 0이구나. 또 x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4f4가 0.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f4도 0이구나. 이 얘기네요. 주어진 식의 두 번째 줄까지가 이 얘기고 그럴 때 우리 뭘 구하라가 문제다? fx를 x 더하기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f-2가 얼마니를 묻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막힐 수 있어. 그러니까 식을 딱 썼는데 식이 이거잖아. 얘를 만족할 때 이걸 구하래요. 그럼 딱 봤더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다. 풀다 보면 중간에 막힐 수도 있어. 막히면 뭐 하는 거야? 풀다가 막히면 항상 습관적으로 문제를 다시 읽어봐야 돼요. 수학 문제는 완벽합니다. 수학 문제는 완벽해요. 뭔 말이냐면 수학 문제는 완벽해요. 무슨 얘기냐? 문제에 나온 조건들이 괜히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만약 어떤 문제에서 유리수 PQ에 대해서 땡땡땡 그러면 그게 유리수라는 말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다 이거지.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죠? 2차식. 문제를 풀다 막히면 그래서 문제를 풀다 막히면 뭘 먼저 하는 거냐면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 푸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예요. 풀다가 막히면 문제를 다시 봐라야. 왜? 수학 문제는 완벽하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다 사용될 거다.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문제 다시 보는 거지. 봤더니 이 2차식이란 말이 있구나. 2차식. 얘가 2차식이니까. 그러면은 이놈이 0되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인데 2차식이니까 주어진 fx는 x 더하기 1과 x 마사를 인수로 갖는 2차식. 최고차항 개수는 모른다.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지만 x 더하기 1과 x 마사를 인수로 갖는다. 이제 0 집어넣을 때 마사니까 0 대입할 때 마사가 되려면 a는 1이네요. 그럼 끝났잖아. -2 집어넣어준 게 정답이다. 정답은 6이죠.
14번. 14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번에.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 다항식 fx는 1을 대입할 때는 1이래요. 그러면서 fx와 fy를 곱했더니만 그 결과가 fx 더하기 y 곱 더하기 fx 마이너스 y가 된다. f3의 값을 구하라. 이거 다항식이니 항등식이니? 이거? 항등식이죠. 문제 봤더니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x, y에 대한.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이라고 한다면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인의의 x, y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그러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개수 비교법도 있고 수치 대입법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등식이니까 x랑 y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은 그 수를 막 대입하는 거죠. 막 대입하는 거야. 뭘 구하기 위해서? F3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항등식이니까 x, y에 적당한 수 또는 문자를 마구마구 대입한다예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일단은 꼭 수를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를 대입해도 괜찮아. 문자를 대입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y 대신에 그냥 x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y 대신에 x를 대입해도 상관없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적당한 수 또는 문자를 대입하는 거야. 어떻게? 마구마구. 그러니까 도대체 뭘 대입하는 거냐? 느낌의 영역이에요. 여기부터는 그 느낌이야. 그 계시가 내려야 돼. 왠지 이걸 넣고 싶은 거지.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자, 뭘 대입할래? 1, x에 1, y 1. y에 1, 둘 다 1, 1. 오, 좋아. 둘 다 1, 1 넣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니야. 그럼 그거 어떻게 알죠? 몰라요. 그냥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몰라. 풀기 전에 몰라. 그냥 막 대입하는 거지. 둘 다 0, 0을 넣어도 돼. 근데 처음부터 0, 0 넣어봤자 사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별 도움은 안 돼. 막 대입하는 거야. x에 1, y에 0을 먼저 대입해보자. 이렇게. 그 얘를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이 식은 f1은 1이니까 그 얘는 뭐야? 1 곱하기 f0은 x에 1, y에 0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f1이래요. f1은 1이죠. 더하기 x1, y 0 집어넣었으면 얘도 f1이죠. f1은 1이죠. f0은 2구나. f0 구했네. 이제 x랑 y에 둘 다 1을 집어넣어볼까요? 항등식이니까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그건 둘 다 1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f1 곱하기 f1이니까 f1은 1. 1 곱하기 1. 1은 둘 다 1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f2. 둘 다 1, 1 집어넣어주면 f0인데 f0은 2라는 거 구했잖아. 아하. f2는 마이너스 1이구나. f3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뭘 대입하면 되겠다. x에 얼마, y에 얼마? 2, 1. 2, 1. 그쵸? 1, 2가 아니라 2, 1이야. 왜? 1, 2를 집어넣어주면 f-1 나와요. 우리 f-1을 아직 안 구했거든. 근데 2, 1을 집어넣어주면 요거 f1 나오거든요. x에 2, y에 1을 집어넣어보면 그러면 얘는 f2 곱하기 f1이니까 f2 곱하기 f1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이거는 F3 플러스 2, 1 집어넣어주면 F1. F1은 1. 아, F3은 마이너스 2구나. 근데 이렇게 구하는 이 최적의 값을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고. 이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풀다 보면 중간에 뭐 그 엉뚱한 걸 대입해서 엉뚱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데, 근데 몇몇 문제들은 이런 게 킬러 문제가 되면 어떻게 나오냐? 수를 대입하면 답이 없어. 문자를 대입해야 돼. 몇몇 킬러 문제는 x에다가 y를 대입한다든가, 또는 x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한다든가, 그런 식의 문자를 대입해서 그 대입한 식을 연립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기도 해요. 정석이 있어요. 정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가 2개를 그냥 해볼 건데, 2개요? 뭐 2개를 뭐 어차피 뭐 시간 남으니까 뭐 2개를 할 건데, 10문제 문제. 근데 그 테스트도 있어요. 그 테스트에 있는 것은 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대입하는 문제도 있어. 뭐 이제 뭐 그거는 내가 힌트를 미리 주는 거야. 적당한 수 또는 적당한 문자를 대입하는 거라고. 이제 문자를 대입하는 문제는 킬러 문제로 나온다. 두 번째 거예요. 수를 대입하는 건 뭐 쉽고, 어쨌든 뭐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 적당한 수 또는 문자를 마구마구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15번. 15번. fx, x 4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fx가 x 4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ax 더하기 b. 자, 이놈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7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x-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b다.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다시 qx가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거기 qx가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에다가 살짝 밑줄 그어놓을래요? qx가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걔가 qx가 삐리리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 어떤 문제에서 qx는 몫이야. 그런데 그 qx가 그 몫이 qx가 삐리리리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때는 가급적이면 나머지 정리를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럼 뭘 할까요? 항등식. 그러니까 완벽한 식을 써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qx가 삐리리란 말이 있으면 qx가 삐리리다 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나머지 정리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라. 그냥 항등식을 만들어라. 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이 문제는 이 위에 거로 가도 괜찮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qx가 어쩌고 저쩌고 qx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말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냥 완벽한 식을 쓰라고. 그 완벽한 식을 쓴다면 얘는 qx가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요 qx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그 qx가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지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또 다른 식이라고 쓸 수 있더라. 이 얘기죠. 이렇게 쓰길 바라는 거야. 이렇게 쓰자야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당연히 A랑 B를 구하는 거니까 X에 뭘 대입하고 싶어요? 항상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X에다가 1과 X에 마이너스 1. X에 1 집어넣어주면 그냥 7이죠?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7이다. 식 하나.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이게 0되니까 7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도 7이다. 두식 연립해주면 A, B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상관없지만
나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문제 중간에서 QX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식을 완벽하게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이 나눗셈에 대한 이 항등식 완벽한 그 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헷갈려요. 얘는 쉬운데 이건 쉬운데 보통은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친절하지 않고요. 보통은 QX로 장난질 치는 문제가 조건 가, 조건 나, 조건 다 가나다를 만족하는 하면서 문제들이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그럼 그때는 이렇게 식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 우리 머리가 똑똑하지 않잖아.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완벽한 식을 쓰는 습관. QX 가지고 장난질 치는 문제는 식을 완벽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면 뭐 A형, B형 이렇게 나올 거예요. 16번 들어갈게요. 16번. 우리는 지금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등식. 3차식 fx가 있는데 그 3차식 fx가 0을 집어넣은 건 4가 된대요. 그러면서 조건 나를 만족한다. fx 더하기 1은 fx 더하기 2x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다? 등식은 등식인데 이거 항등식인 거죠.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면은 이거 항등식에 대한 얘기야. 이건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얘는 성립하는 그 식인 거죠. 그 말은 뭐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성립을 해야 돼. x에 0 대입해주면 f1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또 x에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그럼 또 f2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f0이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f1, f2, f3, f4 이런 놈들은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주어진 식 fx를 2차식 근데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쓰면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나머지를 구하려면 f1과 f2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f1은 x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f1은 x 0 대입했으니까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f1은 f0은 4 x 0 대입했으니까 그냥 f1은 4구나. 그럼 또 주어진 식에 x에다가 또 1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f2는 x1 대입했으니까 f1은 4 x1 넣었으니까 더하기 2 f1은 4고 f2는 6이니까 집어넣어주면 연립 a, b 나온다. 나머지 구할 수 있겠죠? 2x 더하기 2 나와요. 간단하죠? 항등식이니까.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고득점으로 가다 보면 그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득점 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능에서 우리 수능 문제는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이 이제 거의 2주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우리랑 우리랑 별 차이가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인생이 걸린 시험이잖아. 그럼 수능에서는 21번과 수학 30번 딱 두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 21번, 30번 딱 두 문제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보통 고3들은 상위권 고3들은 21번, 30번 그 두 문제만 풀기 위해서 1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 두 문제만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상위권은 그 전까지는 나머지 문제 다 그냥 씹어먹어. 다 그냥 쉽게 푼다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들 다 꿈은 다 의사잖아.
그치. 이제 뭐 우리들의 꿈인지 뭐 엄마의 꿈인지 모르겠지만 뭐 의사 아니야? 꿈은? 뭐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이거 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은 아니야. 그러니까 코로나 되기 전이었으니까 한 6개월 6개월이 아니지. 벌써 1년이 지났구나. 1년 전에 우리 첫째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장래의 꿈이라는 그게 주제가 장래의 꿈이야. 그래서 장래 되고 싶은 그 이 꿈을 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오는 거야. 입고 와도 되고. 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이 돼서 꾸미고 오는 거야. 학교에. 주제가 미래의 꿈이야. 설마 애들 다 흰색 까놓고 아니죠? 맞아. 다 청진기랑 흰색 가운이 한 80%가 의사 가운을 입고 왔대. 나머지는 막 이제 여자들 몇몇 연예인, 몇몇 프로게이머, 키보드 들고 그러니까 몇 명 있었는데 70, 80%가 다 의사 가운을 입고 온 거야. 야, 미래의 꿈은 의사야, 그치? 미래의 꿈은 의사야. 아, 아직은 의사인 것 같아. 아직은 의사인 것 같아. 선생님도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피를 보기 싫어가지고. 저도요. 저도 엄마 의사 되라는 줄. 나 의대 갈 수 있었어. 의대 갈 수 있었는데 나는 피를 보기 싫어서 의대를 안 들어갔지. 해부하기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참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해. 의사가 될 걸.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 의사가 될 걸. 후회가 되지만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치? 껄을 좋은 게 아니야, 그치? 후회가 됐지만 그랬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도 나는 좋아. 만족하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잖아. 근데 봐봐. 이게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내가 등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정식, 항등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두 개를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 그 중 하나가 17번 문제다. 17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3차식이야. 똑같이 3차식이야. 근데 가는 세제곱의 개수가 3이래요. fx가 있는데 그 3차식이 3x 세제곱을 시작하는 어떤 놈이 있다. 이 얘기거든. 근데 나에 의하면 그 놈이 1을 집어넣은 거는 2가 되고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되고 3을 집어넣었더니 6이 된다면 문제가 뭔데요? f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f4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8. 그치? 몇몇 애들이 이게 2, 4, 6, 8 8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는 수학은 아닌 거지, 그치? 그건 수학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럼 뭐 풀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 1을 넣었더니 2가 되고 2를 넣었더니 4가 되고 4를 넣었더니 8이니까 이놈은 x를 집어넣어주면 2x가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 넣으면 3이니까 x 넣으면 2x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쓴 이 식은 이거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실제 이 문제는 fx는 2x가 되는 그런 x값들은 1과 2랑 3이라는 얘기잖아. 얘를 만족하는 x는 1, 2, 3이라는 얘기잖아. 4가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지금 조건은 얘를 만족하는 x가 1, 2, 3이라는 얘기니까 특정한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뭐야? 방정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fx는 2x가 되는 x가 1, 2, 3입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인 거야? 방정식인 거라고. 즉 얘를 이항시키면 fx에서 2x를 뺐더니 걔가 0이 되는 세 근이 1, 2, 3이다. 인수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fx에서 2x를 뺀 거는 최고차항 개수는 3이고 그놈이 얘를 인수로 갖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F4를 구하라가 문제니까 X에 4 넣으면 돼요. 그러면 F4 마 8은 3 곱하기 4를 집어넣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F4는 18 더하기 8, 26이다. 26이죠? 8이 아닌 거라고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얘 가지고 F1, F2, F3 각각 2, 4, 6이니까 fx는 2x입니다. 그건 항등식인 거고 fx가 2x가 되는 그러한 x값들은 1, 2, 3이다라고 생각하는 즉 1, 2, 3일 때만 성립하는 방정식이었다. 항등식과 방정식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 세워서 문제 푸시면 돼요. 실수 많이 하는 문제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웁니다. 지웁니다. 어우, 18번. 18번. 큰 의미가 없음. 그냥 풀면 되는 문제. 18번. fx가 있는데 그 fx가 첫 번째 줄에 x-1, x-2, x-3, x-1, x-2, x-3 으로 나눴더니만 몫이 있고 그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f6x를 이꼴 6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인수분해해주면 2x 마 1 곱하기 3x 마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q1x, q2x라고 한다면 그때 나머지가 ax 더하기 b 라고 돼 있으니까 오! ax 더하기 b를 구하려면 아주 지겹다. 그쵸? 얘가 0이 되면 x에다가 2분의 1과 x의 3분의 1을 집어넣겠다. 근데 x의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의 x의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f3인 거네요. 그쵸? f3이고 그게 2분의 1 대입해주면 2분의 1 a 더하기 b가 되는데 실제 f3은 3 집어넣은 거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네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x에다가 3분의 1도 대입하고 싶잖아. 얘가 0 대 1. 그러면 f 3분의 1. 3분의 1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야? 2죠. f2죠. 는 3분의 1 집어넣어주면 또 빵이니까 이거 잠깐만 f2죠. 그쵸? 2니까 2를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거네요. 7이죠. 그게 3분의 1은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3분의 1 a 더하기 b고 그것은 f2니까 2를 집어넣은 거 7이다. 연립이었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식만 세워서 대입하면 되는 큰 의미가 없었던 식이고 자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풀면 끝. 정말 편한 거.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2차식의 종류가 3가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직접 나눠라. 인수분해가 되면 이와 같이 0 되는 두 값을 그냥 집어넣어서 연립해라. 그게 완전 제곱꼴이면 연조립제법을 쓰거나 아니면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그럼 이제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유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딱 말하는 그 한 놈만 생각하면 돼. 2차식은 종류가 3개였지만 3차식은 그냥 거의 한 놈이야. 어떤 놈이냐면 거기 이론에 있는 30에 돼 있는 그 놈인데 fx라는 그 3차식을
이름 그냥 그대로 쓸게요.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로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럼 몫이 있고 또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얘를 구하려면 A, B, C를 구해야 돼요. 미지수가 3개예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한데 근데 대입하고 싶은 것은 알파랑 베타밖에 없거든. 근데 식을 3개가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나머지를 이렇게 쓰면은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놈을 이꼴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일단 쓸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냐? 이게 뭐냐? 라고 한다면 이놈은 이꼴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이에요. 뭔 말이냐면 얘를 얘로 나눠버리는 거죠.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당연히 2차를 2차로 나누니까 몫은 a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를 2차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는 그럼 1차 이하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그 나머지를 이렇게 써줘야 돼. 나머지를 a 곱하기 이거 더하기 찌꺼기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얘랑 같다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mx 더하기 n이 누구냐? mx 더하기 n은 뭐죠? mx 더하기 n은 fx를 뭘로 나눈 나머지다?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죠. fx가 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요거 나누어 떨어지고요. 얘도 x 빼기 알파 제곱 나누면은 이렇게 되고 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 mx 더하기 n이란 fx를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를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로 나눴어.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몫은 qx고 그 나머지는 뭐라고 쓴다?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라고 쓰란 얘기예요. 그 나머지를 이렇게 쓰지 말고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써주자라는 거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한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때 이 놈은 주어진 식을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다. 문제 풀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갈게요. 문제를 풀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론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2-19번을 그냥 똑같이 풀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19번이고요.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돼요. 그 다음에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 돼요. 그러면 그 fx를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려면 식 뭐라고 쓰라고요? 몫은 qx. 나머지를 어떻게 쓰라고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아니라 나머지를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x 더하기 n이라고 쓰라 이거지. 그러니까 얘 꼭 완전제곱일 필요는 없어. 나머지를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이거라고 쓰면 되는데, 그럼 그때의 사실 요 mx 더하기 n은 뭐인 거다?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다. 근데 그게 문제에 나와 있잖아. x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 얘가 x 더하기 1인 거야.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a를 구하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어요? 얘가 0이 되는 얼마를? 1을 x에 1을 집어넣고 싶지 않니 이거지. 근데 그게 문제에 나와 있어. 뭐라고? 첫 번째 줄 마지막에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란 얘기는 f1이 3이란 얘기잖아. x에 1 대입했더니 3이래요.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쳐놓으면 x에 1을 집어쳐놓으면 얘가 3이래요. 그럼 3 이꼴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거 0 되고요. x에 1 집어넣어주면 얘 2a x 1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 2 a는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실제 얘를 얘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였잖아. 근데 그 나머지인데 a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나머지 rx는 a가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 이게 rx죠. 문제는 R3을 구하시고 문제죠. 그렇죠? R3이니까 x3 대입한 게 정답입니다. 해주면 9 나와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까먹거든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유도하라고 한다면 자꾸 까먹어 애들이. 자꾸 까먹어. 까먹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그러니까 요 이론을, 노란색 요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거는 그 이론들 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써보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암기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까먹더라고요. 또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까먹을 때마다 계속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눗셈은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은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몇몇 문제들은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마치 아까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꼴일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포인트를 2차식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차수가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면 개수비교로 항등식을 풀었던 것처럼 마지막 문제 20번에다가 나눗셈은 항등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마지막 문제에다가 나눗셈은 항등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한번 요 문제를 재해석을 해보면 나머지는 항등식이다. 나눗셈은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차식 fx가 fx-2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것은 굳이 저 -1을 좌변으로 놓을 필요 없으니까 이항시킬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여기에 그렇죠? qx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항등식의 포인트를 맞출 거야. 그러면 fx가 3차식이니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은 뭐다? 1차식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쓰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한 더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항등식이니까 얘가 3차식이면 이거 3차식. 그럼 당연히 몫은 1차식인 거야. 몫을 qx로 쓰는 게 아니야. 그것은 어디에 포인트인 거야? fx가 3차식이다. 그게 포인트란 거라고. 3차식을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이다. qx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줄 fx 더하기 2를 x 더하기 1 제곱을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그럼 똑같이 2는 우변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같은 fx니까 같은 fx니까 뭐야?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그럼 뭐라고 쓰는 거죠? mx 플러스. no. 항등식이라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죠. 그렇죠. AX로 시작해야죠. 같은 식이니까 최고차 함계수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게 최고차 함계수가 A란 말이야. X제곱 개수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X로 시작해야 돼. 그럼 얘는 AX 더하기 C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항등식이니까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할 거냐? 괜찮아, 그것도. 어렵지 않아.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할 거냐? 근데 수치 대입하려면 미지수가 A, B, C 3개니까 식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숫자를 대입하고 싶으면 X에 뭘 대입하고 싶냐 이거지. 일단 얘가 0 되는가? X에 1 대입하고 또 얘가 0 되는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 그냥 편한 거 X에 0. 그렇죠? 0 대입하기 편하잖아. X에 0 대입해서 새 식을 연립하면 되잖아요.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1 대입하면 0이고요. 얘 2죠. 그럼 2는 둘은 같은 식이니까 X 1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A 더하기 C 마이너스 2.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식 3개를 쓸 수 있다. 연립해주면 A, B, C 나오죠. fx 나오는 거야. 뭐 그렇게 풀거나 아니면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역시 A, B, C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푸시면 돼요. 약간 귀찮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F2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됐죠? 해주면 마이너스 2는 나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항등식이다 라는 거. 보통 나눗셈 문제가 항등식을 보통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항등식이라는 그 강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는 fx가 gx로 나눌 때 둘의 차수가 거의 별로 이렇게 하나 정도 차이가 나면 3차를 2차로 나누는 보통 그런 경우야.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을 qx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몫을 ax 더하기 b라고 놓고 풀겠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죠.